도시의 번화가 불빛들도 하나둘 졸음에 겨운 눈꺼풀처럼 쓰러지고 오직 몇몇 창문만이 희미한 빛을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스며드는 듯 거대한 빌딩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은 대리석 특유의 차가움과 매끄러움을 뽐내며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그 위를 묵묵히 걷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로 70줄에 들어선 경비원 김동진 씨입니다. 살짝 빛바랜 감색 제복은 그의 마른 체구에 조금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규칙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야간 근무의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 넓고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는 그의 구두발 소리와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의 낮은 구동음뿐이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야간 근무에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새벽을 깨우는 노동으로 잔뼈가 굵었고 이제는 밤의 고요함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익숙함이 피로까지 덜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층의 소화, 시설을 점검하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로비 한쪽에 놓인 딱딱한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잠든 도시의 풍경을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유리창에는 그의 지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장사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빌딩의 맨 2층에는 꽤 이름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이 시간이 되면 그곳 역시 깊은 침묵에 잠겨들곤 했습니다. 김동진 씨의 순찰 구역에는 상층부 복도나 시설 점검 구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그가 위층 가까이 순찰을 돌 때면 두꺼운 벽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피아노 선율 같은 것이 새어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소리는 미약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웠지만 밤의 정적 속에서는 그마저도 또렷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김동진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특별한 감흥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사람이 남아 연주하고 있나 보군 하는 정도의 인식뿐인 듯 했습니다. 이내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도 순찰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비 중앙의 안내 데스크에 놓인 방문 기록지를 넘겨보고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재차 확인하고 시설물에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 매일 밤 반복되는 단조롭지만 책임감이 따르는 그의 업무였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2시를 향해 느릿느릿 바늘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성이 피곤한 기색으로 내렸습니다. 레스토랑의 피아노 연주자인 한지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악보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늘 하던 대로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수 씨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짧고 건조한 인사말. 그것이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하는 일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기에 그 이상의 접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지수 씨는 곧장 빌딩 출입문 쪽으로 향했고
김동진 씨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순찰 일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텅 빈 로비에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과 김동진 씨의 희미한 기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빌딩 로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김동진 씨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순찰 시간을 알리는 벽시계의 움직임만이 유일하게 느껴지는 변화였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지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의 표정은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의 피곤함과는 다른 깊은 짜증과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 소리가 텅 빈 로비에 낮게 울렸습니다. 김동진 씨는 데스크 너머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먼저 말을 거는 법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어떤 종류의 연민 같은 것이 아주 잠깐 스치는 듯 했습니다. 지수 씨는 어깨에 맨 가방끈을 신경질적으로 매만지며 출입문 쪽으로 몇 걸음 옮기다 말고 갑자기 로비 한쪽에 놓인 소파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악보가 든 가방은 소파 옆 바닥에 툭 던져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나 지금 너무 힘드니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보니 마음이 쓰였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다가가 아는 척을 하기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그녀의 모습에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지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과 잔뜩 찌푸린 미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김동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 씨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떨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좋은 일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엉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그녀 옆에 가까이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설픈 위로나 조언보다는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는 긴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봐요.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으니 오늘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온 듯 지수 씨는 두서없이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곡의 어려운 부분, 마음처럼 표현되지 않는 감정선,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들었던 잔소리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둑이 터진 것처럼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김동진 씨는 그저 묵묵히 서서 가끔 허허하고 낮은 추임새를 넣거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네요 하며 공감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격한 감정에 비바람을 잠잠히 맞아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쏟아내고 나서야 지수 씨는 조금 진정이 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자신이 그리 친하지도 않은 경비 아저씨 앞에서 얼마나 속상한 티를 냈는지 깨닫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너무 흥분해서. 김동진 씨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은 법이지요. 젊은 분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그랬겠어요? 그의 말에는 꾸짖음이나 평가가 아닌 따뜻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 말에 다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조금은 속이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별 말씀을요. 힘든 일 있으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 같은 늙은이라도 괜찮다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 말을 끝으로 김동진 씨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지수 씨도 잠시 더 앉아 있다가 가방을 챙겨 들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마주칠 때마다 지수 씨는 이전보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김동진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동진 씨 역시 딱딱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늦은 시간에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 그날은 지수 씨의 기분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지수 씨였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감사했어요. 덕분에 기분 전환하고 연습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좀 풀렸어요? 김동진 씨가 묻자 지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여전히. 아유, 말도 마세요. 쇼팽 그 양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투덜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김동진 씨는 낮게 웃었습니다. 쇼팽이라 어려운 곡인가 보네요. 네, 에티드인데 기술적으로도 까다롭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폭풍우 같으면서도 섬세하고 슬프면서도 강렬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으로는 그게 안 되네요. 자신도 모르게 전문적인 용어까지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던 지수 씨는 문득 김동진 씨 앞에서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살짝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김동진 씨는 여전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눈이 있는 법이지요. 가장 격렬한 감정 안에도 숨 쉴 틈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몰아붙이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지치는 법이니까요. 김동진 씨의 말은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이치에 빗댄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수 씨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숨 쉴 틈. 그녀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가. 너무 힘만 주려고 했나 봐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차근차근 다시 해보세요. 조급해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니까요. 김동진 씨는 격려하듯 덧붙였습니다. 지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날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에는 자연스럽게 음악이라는 주제가 조금씩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김동진 씨가 먼저 음악 이야기를 꺼내는 법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지수 씨의 푸념이나 질문이었고, 김동진 씨는 그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조언이나 격려를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신단 말이야. 가끔 해주시는 말씀들이 뭔가 막혔던 생각을 터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오래 사신 분들은 다르구나. 지수 씨는 김동진 씨의 깊은 이해심과 연륜에 감탄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차분한 경청과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조언은 지친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씨는 그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말수가 적지만 마음이 따뜻한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동진 씨 역시 지수 씨의 고민을 들어주며 잊었던 자신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는 듯 했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밤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로비에서의 짧은 만남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어떤 놀라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저녁 식사 자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공을 들이는 자리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제는 그 지인들 중에 업계에서 꽤 이름 있는 미식가나 문화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레스토랑의 품격을 보여줘야 했기에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거워졌습니다. 한지수 씨에게는 은근히 자신의 실력을 선보일 기회이자 동시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인 박 부장은 이런 분위기를 빌미 삼아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 씨, 요즘 연주가 영 불안정해요. 지난번 그 쇼팽 에티드 말인데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것 같던데 이번 저녁 식사는 사장님께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손님들 수준도 높으시고 실수하면 곤란해요. 박 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 곡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연습하고 있어요. 지수 씨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부장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선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는 법이죠. 우리 레스토랑 분위기에 맞는 좀 더 안정적이고 세련된 연주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한지수 씨 연주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요. 이번 행사 끝나고 계속 함께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지수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해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그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 씨는 거의 강박적으로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텅 빈 홀에서 혹은 집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서 그녀는 문제의 쇼팽 에튜드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은 자꾸 꼬이고 음은 딱딱하게 부서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렸던 폭풍우 치는 바다와 그 속의 섬세한 감정선은 건반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행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 지수 씨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매달렸지만 연주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엉망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건반 위에 이마를 대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봐. 난 역시 재능이 없는 걸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아노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 막히는 기분에 잠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비틀거리며 레스토랑 홀을 나섰습니다. 문을 완벽히 닫지 않은 채 비상계단 근처 복도 창가에 기대어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한편 김동진 씨는 평소처럼 상층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막 레스토랑 근처 복도를 지나려는데 희미하게 열린 문틈 사이로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익숙한 모습의 한지수 씨가 잔뜩 지친 얼굴로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김동진 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창가에 기대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잠시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의 조용한 시선 속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수 씨가 여전히 창가에 기대 있는 사이 김동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열린 문틈으로 레스토랑 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랜드 피아노만이 희미한 조명을 받아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지수 씨가 방금까지 붙들고 씨름했을 악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쇼팽의 에튜드. 젊은 날, 그 역시 이 곡에 매료되어 밤낮 없이 연습했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습니다. 악보 위에는 지수 씨의 연필 자국과 함께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쓴 흔적들이 그녀의 고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동진 씨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는 것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검은 건반 위로 그의 거칠고 주름진 손가락이 다가갔습니다. 아주 잠깐의 망설임, 과거의 꿈과 좌절, 그리고 현재의 고단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음은 서툴렀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근육은 굳어 있었고 감각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손가락은 잊었던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팽 에튜드의 격정적인 첫 부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수 씨가 연주했던 힘겹고 불안정했던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하나에는 깊은 연륜과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지수 씨에게 말했던 숨 쉴 틈이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격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고 섬세한 아르페지오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노년의 관조가 뒤섞인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텅 빈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가에서 괴로워하던 지수 씨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피아노 소리. 자신이 그토록 헤매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곡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듯한 깊고 풍부한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 놀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들려오는 레스토랑 홀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아직 안으로 들어서지는 않고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놓고 간 물건이 있는지 레스토랑 마감 상태를 최종 확인하러 다시 올라온 박 부장이 홀 안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웬 경비원이 레스토랑의 소중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아니, 김 선생!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박 부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연주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마치 놀란 새처럼 허공에서 파드득거리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동진 씨는 화들짝 놀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손이. 손이 가다니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악기를 건드립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여길 어슬렁거리세요? 당장 나오세요. 경비 근무나 제대로 서셔야지. 이게 무슨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박 부장은 언성을 높이며 김동진 씨를 범죄자 취급하듯 쏘아 붙였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지문이라도 묻었을까 신경질적으로 흰 건반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음악이 멈춘 것에 이상함을 느끼고 복도에 서 있던 지수 씨가 빠른 걸음으로 홀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잊을 수 없는 쇼팽 연주를 들려주었던 사람이 박 부장에게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김동진 씨라는 사실을, 늘 로비에서 묵묵히 인사를 나누던, 때로는 자신의 하소연을 진심으로 들어주던 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지수 씨는 박 부장에게 일방적으로 혼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김동진 씨와 조금 전까지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냈던 피아노를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김동진 씨의 주름진 얼굴과 투박해 보이는 손, 그의 낡은 남색 제복과 방금 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깊고 풍부한 피아노 선율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저씨가 저 피아노를. 그럼 아까 그 연주는 정말? 지난 몇 주간 김동진 씨와 나누었던 대화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서툰 푸념을 진지하게 들어주던 그의 모습. 음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숨 쉴 틈을 이야기하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던 그의 목소리.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눈이 있다 던 그의 비유가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저 세월이 가르쳐 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피아노를, 그리고 쇼팽의 영혼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통찰이었던 것입니다. 지수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과 함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의 문을 막 열어 젖힌 듯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 부장의 날선 질책과 지수 씨의 놀란 눈빛 앞에서 김동진 씨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레스토랑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작고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지수 씨는 당장이라도 그를 따라가 무슨 말이든 하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박 부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투덜거리며 피아노 덮개를 닫아버렸고, 그날 밤은 그렇게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근무 위치에 서 있는 김동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제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들어본 쇼팽 중에 최고였어요. 김동진 씨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랜만에 건반을 만져봐서 손이 멋대로 나간 겁니다. 어설픈 소리로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할 따름이지요.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의 겸손한 말에 더욱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정말이에요. 아저씨 연주 듣고 제가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전에 해주셨던 말씀들, 숨 쉴 틈 같은 거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김동진 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꿈에 대한 아쉬움과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데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아주 잠깐 피아노에 미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손가락 끝에서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꿈은 사치일 뿐이었지요. 그는 마치 먼 옛날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다 집안이
기울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짧은 과거. 그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지수 씨는 그의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더 이상 김동진 씨를 그저 친절한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음악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연습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여전히 전면에 나서려 하지는 않았지만 지수 씨의 열정적인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기술적인 힌트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깊은 성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저녁 식사 행사 당일, 지수 씨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부장의 눈치나 손님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진 씨의 연주에서 느꼈던 깊은 감동과 그의 삶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녀는 자신만의 쇼팽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격정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듯한 그녀의 연주는 홀 안의 사람들을 조용히 사로잡았습니다. 기술적인 완벽함보다는 진심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부장조차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멀리 로비 어딘가에 있을 김동진 씨를 생각했습니다. 김동진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지도 않았고 여전히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빌딩을 순찰합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상처와 회한은 지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잊혀진 재능이 젊은 영혼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메마른 노년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 빅터 프랭클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비록 젊은 날 꿈꿨던 삶은 아니었지만 그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 노년에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음악과의 끈을 다시 잇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동진 씨는 가끔 순찰 중에 위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더 이상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지곤 합니다. 그것은 지수 씨의 성장하는 소리이자 자신의 잊혔던 젊은 날에 대한 아련한 인사와 같았습니다. 음악은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아픈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잔잔한 위로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조용한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순찰을 마친 김동진 씨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고단해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평화와 작은 충만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그의 노년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